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요,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지금까지 상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훈 기자. 예, 광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두환 씨가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지금 전두환 씨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재판이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은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시작됐는데요.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재판은 전 씨가 2017년에 쓴 회고록이 발단이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고 조비오 신부가 여러 차례 증언을 했는데요.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장이라고 모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 씨는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을 연기했고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오늘에서야 법원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도 궁금합니다.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전 씨가 법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12시 35분입니다. 법원에 들어가서 식사를 마친 다음 2시 30분부터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전 씨에 대해서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는데 첫 마디는 이거 왜 이래였습니다. 다소 얼굴을 찌푸리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응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 좀 그 주변에서 시민들의 야유 섞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강 기자, 그 방금 전에 얘기하신 이거 왜 이래 전두환 씨가 얘기했다는 그 부분이요. 그게 기자가 질문한 거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 거냐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니면 현장 상황이 좀 부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을까요? 예, 한 기자가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며 질문을 했는데요. 전 씨의 답변은 이거 왜 이래였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했는데요. 그 전 씨 뒤에 바로 이순자 씨가 동행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이렇게 들이대자 팔을 밀치기까지도 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강 기자, 지금까지 우리가 전두환 씨한테 들은 얘기는 이거 왜 이래 딱 이 한 문장인데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 혹시 전두환 씨가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 기자들 혹은 언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습니까?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 지금 재판장 입구에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법원에 들어갈 때는 이거 왜 이래 말고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혹시라도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 기자들의 질문에 혹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좀 대비해서 기자들이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답변은 안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의 취재진들도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강 기자, 지금 보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법원 주변의 분위기랑 좀 어땠습니까? 예, 5월단체와 광주 시민들이 그 법원 앞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렇게 대기했었는데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한 700명 정도 병력을 법원 주변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충돌은 없었습니다. 5월단체 시민들이 어떻게 큰 반발도 예상됐지만 전두환 씨가 만약에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에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나 5월단체도 구속하라, 사죄하라 이런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정도 노래를 불렀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어린 초등학생들도 나와서 전두환을 구속하라 이런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강세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이 나오면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요,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좀 나오세요. 5.18 유족에게 사과하신 말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빨리 와요! 빨리 와!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자택에서 광주지법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글쎄요, 외견상으로는 건강상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외견상으로 나올 때부터 보면 큰 외견상으로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줄곧 짜증 섞인 얼굴 모습, 그런 모습을 쭉 보여줬어요. 나올 때도 그랬고요. 또 아까 뭐 기자들 만났을 때 탄천유교소에서 기자들이 가서 질문할 때 이럴 때 태도를 보면 상당히 짜증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발언도 사실 나오면서도 뭐 지난번처럼 골목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무 얘기하지 않고 출발을 했고 또 법원에 도착해서 포토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들어가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 또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만 남기고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얼굴 표정이라든지 하는 태도를 보면 뭐 사과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쨌든 국민 앞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두환 씨가 유감이라도 표명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그런 유감 표명도 없이 왜 이래만 외치다가 결국 법정으로 들어간 모습 보여줘서 국민들 볼 때는 좀 지금 전두환 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0km 정도 되는데 이제 휴게소에서도 기자들이 이제 달려붙으니까 바로 차에 타고 다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저 반응이 광주에 내가 재판을 받으러 가지만 무언가 메시지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을까요, 애초부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전두환 씨가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조금 이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크지만 그야말로 법적으로만 따지면 경미한 사건의 부류에 속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재판장이 허가를 해주면 굳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거든요.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는 피고인 주소지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90 가까운 나를 여기까지 끌고 가느냐 이런 그 불만이 전두환 씨와 그 가족이나 그 일행한테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광주에 도착해서 처음 한마디가 이거 왜 그러냐 그 부분을요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좀 나오세요. 5.18 유족에게 국민을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질문하는 기자에 대해서 저 영상을 보면은 좀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오늘 법정에서 재판부도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과연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좀 인정신문도 하고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 영상도 저는 재판부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가 지금 발표 명령을 부인하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짜증 섞인 어떤 그런 태도로 소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알아듣고 저렇게 화를 내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취재가 굉장히 좀 뭐 이렇게 과잉이었다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두환 씨의 반응은 굉장히 뭔가 감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다면 과연 저런 태도가 나왔겠는지, 보통의 어떤 일반적인 치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서 치매가 왔다라고 한다면 저런 어떤 취지 열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루둥절하건 하는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오히려 호기심 어린 어떤 그런 표정을 짓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게 아니라 화를 냈다라는 점에서 정말 이 병세가 악화되어 있는 거냐,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재판부가 저 영상도 함께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저 부분은 그 알츠하이머를 실제로 앓고 있느냐 여부는 재판을 시작해서 전두환 씨한테 뭘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과정이 일단은 있죠. 네, 이제 오늘 전두환 씨가 첫 길에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출석한 피고인이 공소장에서 기소를 당한 피고인과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맞는지 너무나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뭐 전두환 씨의 이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검사가 이제 공소 사실을 이제 읽어가지고 현재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소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검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은 인정하느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전두환 씨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아마 지금 이제 옆에 이제 이순자 씨가 함께 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친밀하게 해가지고 말을 전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앉아 있는데, 이 말을 전하는 그런 어떤 태도라든가 말을 전해가지고 듣고 답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전두환 씨가 얘기하는 거는 이름, 나이, 직업, 주민등록 등 개인 신상에 관한 걸 물어보고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서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근데 하재근 변호사, 전두환 씨 측에서는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거지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좀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왜냐하면 지금 카메라 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멀쩡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주위 상황이라든가 뭐 지형 지구라든가 다 인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인터넷에서 나온 이야기가 건강 상태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오고 불과 얼마 전에도 뭐 골프장에서 타수까지 스스로 다 계산했던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었죠. 나오니까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측근이라고 하는 분이 겉으로만 그렇게 멀쩡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정신적으로 좀 오락가락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일단 법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씨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을 보고 재판부가 지금 전두환 씨의 상태를 판단을 할 텐데, 문제는 이순자 씨가 지금 동행을 아주 이례적으로 동행을 해서 같이 동석할 거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법정에서 전두환 씨는 지금 판단을 못하는 상태다, 말을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면서 이순자 씨가 다 말을 하면, 그럼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연 전두환 씨가 직접 말을 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판은 시작됐지만 재판정 안의 모습은 소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순자 씨가 바로 전두환 씨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그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하지만은 그 재판부에서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그 보호자 입장으로 옆에 앉아 있을 건데, 사실은 전두환 씨가 할 일은요, 제가 봤을 때 인정신문, 그 김남국 변호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그 해당 피고인이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주소하고 생년월일하고 그다음 주민등록번호 정도, 그거하고 나머지는 다 변호사가 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기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변호인이 다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첫 기일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아주 뭐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전두환 씨 측에서 공소사실 다 인정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이제 다음 기일에 선고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사실. 모두 다 인정을 하고 모두 다 인정을 빨리 하면 끝내려고? 네네, 더 이상 뭐 증거 같은 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중대한 재판이 아니라는 사건은 이 말씀은 이 사건이 중대하지 않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정혁진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은 원래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혐의 하는 자체. 그 혐의 자체가 그 중대하지 않다라는 의미고, 이 사건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특히나 5.18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무한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될 전두환 씨가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회고록에서 다시 한번 역사를 왜곡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고요. 특히나 이 관할이 광주지방법원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39년 만에 다시 나와서 전두환 씨가 그 5.18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결국에는 이게 허위 사실이냐 진짜냐라는 것을 묻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변호인이 뭐 전두환 씨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재판이라고 생각이 될 것이고요. 앞서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굉장히 조금 이례적입니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기일 때는 보통은 그냥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 여부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인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입증을 할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증거 인부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주요하게 변론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상당 부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전두환 씨가 지난해 5월에 기소가 된 이래로 계속해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오늘 기일이 지나버리고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가볍게 지나버리고 또 두 번째 기일을 정한다라고 하면 그때 또 과연 나올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상당 기일 오늘 출석한 때 많은 부분을 진행하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지금 역사적으로 광주지법의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기자들, 취재진들이 서 있는 곳이 아마 저것을 통해 가지고 재판이 끝나게 되면은 전두환 씨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외곽의 모습을 보면 지금 광주에 비가 제법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쓰고요, 우비를 입고 취재진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이 재판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반에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1시간 15분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요 지금 특별한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또 특이했던 점은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씨를 어떻게 맞을까 했는데 성숙한 모습으로 임하자라는 공감대가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지법 사거리부터 정문까지 인간띠 있게 시위를 했어요. 물론 팻말은 들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시민들은 소리를 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광주 시민들은 아주 성숙하게 침착한 모습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긴 했지만 무슨 불상사가 생기는 일을 미리 예방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평화 시위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기서 과격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저 자체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정치권에서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요. 악용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수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전두환 씨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광주 시민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재판이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이고 정말 이거는 법적 심리를 통해서 전두환 씨가 뭘 잘못했는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이긴 하지만 판결만 하면 분명히 헬기에서 기총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사법당국에서 최초로 인정하는 그런 판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통해서 광주에서 계엄군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고 그 가운데 전두환 씨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재판을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증거를 가지고서 결정되고 판결되고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저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혐의 자체는 약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는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재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 모습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차량들을 에워싸고 있는데 지금 전두환 씨가 타고 왔던 차량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 법원 앞에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의 좀 오늘 좀 모습을 좀 보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두환은 사대하라 사대하라 전두환은 사대야 전두환은 사대 전두환은 사대하라 전두환은 사대하라 사대하라 한참 나한테 뭐라고 물어 8,200만 원 낼 거냐 안 낼 거냐. 광주 변호사들 18명이 지만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이 새끼들이 어디 싹시 그구래. 광주재판 인민재판 광주재판 인민재판 광주재판 인민재판 광주재판 인민재판 윤자 그러면서 아니 얼마냐 억울해 죽겠는데 계속 속보 내용은 전두환 씨 재판이 1시간 15분여 만에 그러니까 3시 한 45분쯤일 것 같습니다. 1시간
15분여 만에 종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전두환 씨 일행이 타고 왔던 차가 지금 광주지법 앞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1시간 15분 만에 끝났다 하는 거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건 좀 이례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기일은 간단하게 뭐 한 5분, 10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1시간 15분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좀 이야기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이게 봤을 때는 아마 그 전두환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판부가? 아니면 검찰 측에서? 뭐 둘 다요. 네네. 아마 재판은 재판부가 리드하는 거니까 재판장이 그다음에 원래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경미한 사건에 제가 그 형사소송법상 분류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도 이게 합의부 재판이 아니고 단독 재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광주지법에서 배려를 갖다가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외부로 이렇게 중계가 되진 않았지만은 공개 재판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청권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가가지고 그 방청을 갖다 했을 거니까 잠시 후에는 그 내용들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서 좀 엠바고가 설정이 돼가지고 재판이 끝나야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저희가 접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장 상황을 보니까 전두환 씨가 타고 왔던 차량이 원래 세워져 있던 주차를 해놨던 곳에서 이동을 해가지고요. 광주지법 뒤쪽으로 보이는데 뒤쪽으로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지금 취재진들이 그쪽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예정됐던 차량이 서 있던 그곳으로 재판이 끝나면 나오니까 그쪽으로 차량을 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갑자기 그 차량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한 서너 대가 움직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취재진들이 다시 그 차량을 쫓아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재판이 조금 전에 끝났기 때문에 일단 전두환 씨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좀 이동하는 차량 이동하는 이유를 좀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지금 법원을 보면 법원을 저희가 바로 앞서 보게 되면 오른쪽에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동산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쪽문인데요. 이쪽으로 이제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 전두환 씨가 내린 이유가 법정동에서 들어가는 그 동선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정문에서 차량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보안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동 거리가 짧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뭐 보안이나 경호를 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최단 거리를 선택했다는 쪽문을 이용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도 그 쪽문을 이용해서 들어갔고 나올 때도 그쪽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두환 씨의 차량이 그쪽에 대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갑작스럽게 좀 차량이 이제 멀리 뒤쪽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는 조금 더 현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주변을 경호하던 경찰들도 지금 뛰어가는 모습인데 글쎄 아직까지요 저희가 현장의 취재 기자라든가 공식적으로 어떤 설명이 들어온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왜 저렇게 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포토라인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약속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거치고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도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죠.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나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원래 나오기로 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재진이나 경찰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이 사실은 국민들 볼 때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정말 국민들 앞에 정말 전직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서 유감 표명 안 하고도 한마디도 안 하고 저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고 뭐 피해가듯이 뭐 사람들 눈 피해서 나오듯이 저렇게 도망가듯이 나오는 모습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뭐 좀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두환 씨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런 모습 자체가 사실은 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들어갈 때 모습도 그렇고 우리 강세훈 기자도 예측을 했지만 나오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두환 씨가 어떤 얘기를 안 할 거다. 현장의 취재진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 씨 측에서도 다음에 또 광주에 내려오는 거를 꺼려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정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나오게 해달라?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나오기 싫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다 인정합니다. 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무슨 의사 표명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봤을 땐 본인 스스로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25년 전처럼 무슨 성명을 갖다 발표하고
그런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전 씨가 청각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재판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경청을 한 적도 있었다. 뭐 물론 고개를 떨군 모습도 있었지만은 경청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게 지금 취재진들이 얘기하는 거면은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래서 재판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이거든요. 예. 만약 이제 본인이 앞서 뭐 여러 차례 뭐 성명을 뭐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알츠하이머병을 알아가지고 잘 모른다. 이 사안 지금 현재 무슨 재판을 본인이 받고 있는 줄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굳이 보청기를 끼지 않으려고 했을 텐데 보청기까지 끼고 재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예. 적어도 이 재판의 의미라든가 저거 한번 볼까요? 지금 사자 명예훼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다. 그럼 다퉈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검사가 이야기하는 헬기 사격 사실, 이게 허위 사실이냐 허위 사실이 아니냐로부터 이것부터 다툴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헬기 기총소사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5.18 진상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서까지 나왔고 현장 예. 조사에서 뭐 타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모든 어떤 객관적인 어떤 증거까지 다투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어느 정도 상당 기간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 이렇게 공소 사실을 부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두환 씨가 법정을 출석하는 것까지 각오를 한 것인지 적어도 재판에 출석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는 이상 아까 조일순 변호사님도 빨리 끝내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냥 전부 다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하고 유죄 인정을 하고 뭔가 양형을 다퉈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 이 부분은 재판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전두환 씨 측에서 재판에서 했던 말들이 좀 속보 하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두환 씨가 좀 힘든 고개를 떨구기도 했지만 끝까지 경청을 했다는 내용이고 또 재판부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얘기도 지금 아까 하단으로 지나갔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네요. 네. 원래 이제 피고인 소지를 많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해당, 왜냐하면 연희동이니까 예. 거기서 재판하면 다니기도 쉽고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다음 재판을 정했다는 건 무슨 그거를 거부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판부가 이 사건을 관할을 이송하는 결정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부 재판부가 있으면 그 위에 고등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난해에 전두환 씨가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는 불허하겠다라는 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 재판부는 이 불허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뭔가 좀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기일을 나중으로 좀 추정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예. 8일 기일을 지금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이 지금 11일이기 때문에 예. 8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전두환 씨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소 사실을 부인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본인들이 아마 예. 전략이 있을 겁니다. 전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준비를 해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일을 좀 충분하게 한 달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번 재판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 취재진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기사를 송고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좀 완전히 정리된 상황에서 방송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긴 한데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지법 법원 앞에요. 차량이 한 대 서 있고 취재진이 서 있는 거 봐서는 이 문을 통해서 전두환 씨가 법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재국 평론가님, 역대 대통령도 재판할 때 일단 안의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를 하고 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비공개로 결정을 했죠. 예, 역대 이제 대통령 뭐 전현직 대통령들이 재판 받을 때 보통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도 아니고 뭐 경호 대상이다라고 해서 비공개로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두환 씨의 특수성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건 그렇죠. 자체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비공개로 하기보다는 최소한 법정에 서는 모습 정도는 역사적인 의미 차원에서 당연히 이건 언론에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습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런 거구나. 뭐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뭐 사자 명예훼손이라든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히 법정에 서는구나. 이런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을 좀 공개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 이 법정 출두하기 전에 그 뭐라고 그러죠? 포토라인.
거기에서도 한 번쯤은 서서 예. 뭔가 조금 어떤 이 언론을 향해서 어떤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걸 무조건 다 피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가겠다는 태도라고 그것 좀 이상하고 그리고 갑자기 후문으로 차를 이동하고 이런 것도 혹시 쪽문 쪽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피하려고 갑자기 또 동선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언론을 피하고 국민의 시선을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전두환 씨 측에서 내세우는 주장이 이해가 안 가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법원을 광주에서는 지금 재판을 못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유로 뭐 고령을 내세우고 건강을 내세우고 그런다면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수도 있지만 사유로 내세우는 게 광주 지역 재판을 못 믿겠다. 이건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법원이 그 사유를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법원은 지역에 따라서 편파 판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헬기에서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을 지금 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미 헬기에서 사격하는 흔적, 물적 증거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당시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본국에 보내는 비밀 전문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거기다 보고가 돼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는데 이걸 과연 부정한다고 부정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꾸 언론을 피하려고만 하는지 이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 모습은 아까 이제 차량과 취재진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셨지만 이동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영상 상황이 조금 고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 시민이 전두환 씨가 탈 차량을 조금 두드리면서요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광주 시민들 유가족 여러분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절제되게 반응을 보였었는데 전두환 씨에게 어떤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분명히 이 부분 발포 진상규명이라든가 사과의 의미.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광주 시민들이 저렇게 차분하게 지키면서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사과. 정말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하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라고 원했었는데 전두환 씨의 태도를 보면 이거 왜 이래? 화내면서 들어간 것밖에 없잖아요. 사과의 모습 전혀 안 보이고 오늘 재판에서도 지금 나온 보도만 보면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과수에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헬기에서 기총사역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도 부인하고 본인은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본인의 지시라고 하는 부분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성숙하게 기다리면서 정말 본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렸는데 사과하는 모습은커녕 모든 걸 부인하면서 본인은 관계없다라고 주장하는 저런 모습을 볼 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또는 조사 내용이나 또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5.18 관련된 진상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진상조사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전두환 씨가 연관돼 있다는 부분으로 지금 의혹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화가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 광주지법의 현장 모습입니다. 경찰이 일단 문 앞으로 형광색 조끼를 입은 경찰들이 양옆으로 이제 조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취재진들, 지금 시민들이 뒤섞여서 현장 모습은 다소 혼잡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문이 열리면서 지금 몇 명의 인원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한 3시 45분이었나요? 그쯤에 끝났기 때문에 내부 정리하고 하면은 조만간 몇 분 내 사이로 전두환 씨가 다시 나와서 차량을 타고 그러니까 김남수 저 차량 타고 다시 이제 서울로 집으로 가는 거죠, 일단은? 네, 이제 서울로 집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오면서 이제 재판을 들어갈 때는 이야기를 아무 성명도 내지는 않았지만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짧게나마 어떤 변론 요지나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직접 말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변호사가 지금 같이 차량을 타가지고 이동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본인 오늘 재판을 어떻게 임했다, 어떤 사실을 이했다라거나 아니면 다음 재판이 또 8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판에 대해서 변호사가 한두 마디 정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변호인의 조금 이야기를 좀 기대는 하지만 또 사실은 또 그것을 과연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그런 역할을 좀 변호사가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언론에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얘기하느냐 마느냐 사실 광주 시민들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재판 거부하고 재판부 옮겨달라고 하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오늘 오전까지 들어가는 상황까지 보면은 뭔가 준비하고 내려왔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일단은 전두환 씨는 거의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길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면 4가지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무죄다. 이게 사자 명예훼손죄는 2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허위 사실이어야 됩니다. 명예훼손은 뭐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헬기 그 사격이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입증하겠다 그 이야기 했을 거고 아니면은 나는 몰랐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거는 형사소송법상으로 불출석해도 되는 거니까 그걸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을 거고 네네. 2번째는 안 나오게 해달라. 안 나오게 해달라. 형사소송법 277조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관할이 뭐 이렇게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게 하느냐. 서부지방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형사소송법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 재판 기일에 대해서 뭐 한 달 정도 여유를 달라. 그래서 4주 뒤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하느라고 1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재판에서는 전두환 씨 측에서 준비한 내용을 더 많이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 거네. 요구사항 같은 거. 네네. 제가 봤을 땐 왜냐하면 뭐 재판이 뭐 한 10분, 20분 만에 끝났다 그러면은 아니 뭐 다 인정하고 빨리 그 선고해 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길어졌다는 거니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혐의 아까 쟁점에 대해서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 그렇게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나는 모른다.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을 향해서 저건 지금 전쟁 상황도 아닙니다. 시민들을 향해서 계엄군이 또는 육군의 항공대에 소속된 헬기가 기관총을 쏜다? 이걸 최고사령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역에 있는 사령관 현장 지휘관이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데 그것도 헬기에서 무차별적으로 기관총을 난사를 하는데 최고사령관이었던 계엄사령관한테 보고 안 하고 이게 과연 이루어졌을까? 저는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회고록이 출간되기 3개월 전에 국과수의 조사가 나왔어요. 전일빌딩에. 전일빌딩의 탄원 흔적을 조사해서 국과수에서 이거는 헬기에서 사격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탄원이다. 라고 명확하게 국과수가 검증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대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저건 밑에서 위로 쏜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쏜 그런 탄원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헬기에서 기총사격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이미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회고록이 나오기 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한다고 하면 국과수의 조사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부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면 본인이 그전에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고록 발표하기 전에. 근데 회고록에는 이미 그걸 썼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파렴치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면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그것을 했다는 것을 전혀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출간되기 전에 사실관계가 국가수로부터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두환 씨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 애초에 지금 전두환 씨 측에서 재판 전략이 다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원래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냥 가서 처벌을 받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 무죄를 주장을 해가지고 입증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과수라든가 이미 과거의 진상조사위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거를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재판을 갖다 할 때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형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반성하고 앞으로 잘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회고록에 글을 쓴 게 문제가 된 거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재판부에서도 아예 뭐 그래 이제 반성을 하니까 형을 갖다 좀 낮게 그 생각보다 낮게 처단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난 잘못한 게 전혀 없고 나는 진짜로 몰랐고 객관적 사실이 이렇지만 그건 다 잘못된 거고 예컨대 지만원 씨처럼요. 그렇게 하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 개전의 정이 없구나 해가지고 형이 오히려 그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 뭐 아니면 도식의 지금 방식을 전두환 씨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건데 당사자의 입에서 당시에 5.18 민주운동 당시에 진압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든다. 이거는 뭐부터 하더라도
이 관련해가지고 사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게 좀 씁쓸한. 네,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에서 정말 분노하게 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조비오 신부가 기총수사와 관련되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것, 증언한 것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생각의 기초에서 이 회고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이 민정기 비서관이었는데요. 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두환 씨 회고록 작성 과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고 전두환 씨도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알고서 이 내용을 쓴 것이고 표현만 본인이 조금 다듬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두환 씨가 적어도 회고록을 쓸 때 이 5.18과 관련되어서 사죄의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5.18 그 피해자 유가족이나 아니면은 전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오늘 나오는 그 과정에서도 도리어 취재하는 기자에게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는 저 모습, 국민들에게 정말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민정기 전 비서관이 얘기한 것처럼 쓴 사람은 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두환 씨?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전두환 씨는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니니까 네.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저걸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조영남 씨가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거는 사실은 그렇게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법정에 네네. 실제로 네. 가게 되면은.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속보에서 나오는 내용이 김남국 변호사님 내가 굳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 여부하고 재판부로 옮겨달라고 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재판부가 그 얘기를 듣고 며칠 좀 숙고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다르게 새로운 어떤 신청 사유가 있어가지고 바꿔달라고 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지난해 재판을 받았을 때와 지금 재판을 받을 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그때 당시에 관할을 좀 바꿔달라고 하는 이유가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국민참여 재판이다. 만약에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게 국민참여 재판이다라고 한다면 5.18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민심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국민참여 재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멀다 아니면 건강상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전두환 씨보다 훨씬 더 고령이고 훨씬 더 아픈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관할 이송을 해줄 만큼 건강이 악화된 것인지 그럴 만한 것들, 평가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변호사가 그리고 피고인이 신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신중히 판단한다라는 공정을 기한다라는 그런 재판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조금 더 신중히 판단을 해보겠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예.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순자 씨와 함께 동의하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는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거를 동의한다는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다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동의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이제 전두환 씨가 직접 일어나서 얘기하지 않은 것 같고 변호인이 대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헬기에서 기관총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전두환 씨가 그걸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검찰이 지금 사자 명예훼손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고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을 다 부인하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이라든지 또는 정부 기관들이 조사를 해서 밝힌 여러 가지 어떤 기록들 이런 부분들을 전면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도 상당히 좀 너무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진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현장의 모습을 라이브로 전해드리다 보니까 현장 상황에 따라서요 영상이 조금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재판정에서 했던 발언들을 프린트해서 지금 보여드렸는데 네네. 대략적으로 훑어보셨죠? 어떤 네네, 특이점이 봤습니다. 있습니까?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일단 관할을 바꿔달라 그 이야기를 갖다 상당히 길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자 명예훼손에 있어서 그 허위 사실과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갖다 쭉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판을 이러이러하게 진행을 갖다가 했으면 한다. 예. 그런 이야기도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증인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등의 증거를 어떻게 내겠다는 등의 그러한 계획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네네, 그렇습니다. 거겠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끝났습니다. 한 30분 전에 끝났는데 아직까지요. 지금 광주지법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 취재진들이 한 30분 넘게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들어갔던 곳으로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요. 지금 왼쪽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취재진들도 같이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면 하정필 글쎄요. 애초에 이 재판이 시작이 됐다. 지금 나오나요? 현장 영상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십니까? 박정희님에게 당신에 대해서 사주만 의사 있습니까? 모두 부인하십니까? 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사실 모두 부인하십니까? 보신 것처럼 전두환 씨가 조금 전에요. 광주지법 정문을 통해서 내려와서 차량에 탑승하는 것까지 모습을 보셨고요. 지금 전두환 씨를 태운 차량이 광주지방법원을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하정우 평론가님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혼잡하고 전두환 씨 고령에 저렇게 혼잡한 상황에서 넘어지기로 하다 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취재진도 너무 과열된 것 같은데 저게 애초에 동선을 제대로 공식적으로 동선을 잘 짜가지고 언론인 취재진들하고 서로 공유를 했으면 저렇게 혼잡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들어갈 때도 아마 포토라인 무시하고 들어간 것 같고 나올 때도 언론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좀 반대편 뒷문으로 나온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취재진들 사이에 굉장히 지금 이 취재 경쟁에 붙은 것이 아닌가. 애초에 저렇게 안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는 광주 시민들도 상당히 평화적으로 맞은 것 같은데 나갈 때 보니까 뭐 차량에 누가 뭘 던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뒷부분으로 와서 격앙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 시민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고 아까 광주 시민들 사진 영상 보니까 연배가 거의 그 5.18 당시에 참여했던 분이 아닌가 싶은 연배 분들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씨 모습을 보고 끝까지 냉정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 다 조금씩은 침착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격앙하게 만든 원인 제공은 전두환 씨 측에서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 측에서 전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자들을 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오히려 이 안색을 붉히면서 이거 왜 이래 막 이런 식의 말을 하니까 그게 더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격앙되게 만들고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를 촉발시킨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요.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에서 나와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의 라이브 영상을 아까 저희가 그대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거친 말도 좀 오가는 것들이 좀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지금 조금 전에요. 광주지법을 나와서 지금 다시 서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처음에 저희가 전해드릴 때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평화적으로 성숙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데 지금 불과 재판이 끝나고 1시간 15분 만에 저렇게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저 앞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는 대체적으로 시민들보다는 취재진인 것 같아요. 취재인진과 그다음에 법원 경위들 그리고 이제 경찰 인력 이런 인력들이 아마 경호원들과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취재하는 분들의 열기가 너무 이제 강해서 저는 이제 충돌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저건 시민들은 한두 분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대체적으로는 취재인들이 많다고 보여지고 아마 포토라인을 정해놨을 텐데 저기는 사실 계획된 곳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나오기로 했던 곳이 아니라 지금 정무로 나왔거든요. 법정 출입구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 이제 전두환 씨가 여러 가지 그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광주 시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아마 장소를 바뀐 걸로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도 광주 시민들은 차분하게 본 것 같아요. 저기에 대해서 한두 명이 물론 본인의 어떤 경노한 분노 때문에 분노를 표현하긴 했지만 단체로 뭐 예를 들면 단체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는 상으로 보면 광주 시민들은 차분하게 본 걸로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한마디 말을 안 하잖아요. 유감 표명 같은 것도 없고 저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전두환 씨가 다시 광주에 올지 안 올지는 뭐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 정말 30몇 년 만에 와가지고 결국 저런 모습 보이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그 상처가 더 덧나지 않을까 아물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 혼잡스러웠던 장면은 광주 시민이 아니고 일부 이제 경호하는 사람들과 취재진이 좀 그렇습니다. 엉키면서 뒤엉키면서, 거기서 취재 열기가 좀 과해지다 보니까요. 거기서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였고 광주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전두환 씨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전두환 씨가 지금 차량에 탑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서울 자택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 내용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나가지고 공소 사실을 다 부인하고 몇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관할과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좀 다퉜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관할이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뭐 형사 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피고인 주소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범죄가 발생한 어떤 결과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파주 아마 이제 이 출판사를 이 공소장에는 그렇게 기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다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319조 관할 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관할을 좀 바꿔달라라고 이제 재판부에게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에 이 재판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전두환 씨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가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관할 위반이 없다. 이 광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것은 공소사실을 부인을 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부인을 하면서 무슨 이유를 들면서 부인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크게 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기총소사, 그러니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이 되려면 기총소사가 사실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너무 역사적인 사건, 오래 있었던 사건이고 고 조비오 신부의 진술, 목격 진술 이것을 보더라도 한 차례밖에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분명한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의가 없다라고 좀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 이 회고록을 쓴 전두환 씨가 고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뭔가 이렇게 모욕하거나 비방할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어떤 비방 목적이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내 회고록에 담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39년의 세월이 흐른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조사했던 사실이 있다. 그런데 과거에 또 조사했던 사실은 그런 어떤 기총소사라든가 발포 명령이 없었다라는 이런 어떤 사실을 그런 발포 명령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사실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뭔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주장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툼이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 재판부에서 양쪽이 주장을 하는 그 내용을 모두 다 받아들여서 아마 이 허위 사실이냐 허위 사실이 아니냐부터 아마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전두환 씨 재판이 진행되던 자택 출발 오전부터요. 까지 좀 영상으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에 대해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좀 나오셔요. 좀 나오세요. 5.18 유족에게 사과하신 말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팔 놔요. 팔 놔. 한미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전두환은 사죄야. 전두환은 사죄. 전두환은 사죄하라. 전두환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시민대 사죄만 의사 있습니까? 모두 부인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십니까? 재판 참석을 위해 연희동 자택을 출발하고 재판이 끝나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한번 봤습니다. 정의진 변호사님 뭐 할 얘기 있어요? 네, 관할 관련해가지고 네. 오늘 이야기가 많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명예훼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고록이 광주 지역에서도 배포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지가 광주도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광주지법에서 판단을 갖다가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법정에서 전두환 씨 측에서 법정에서 다퉈보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 때도 논란이 됐었고 이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정치인들 중에도 5.18 망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원들에서 징계도 지금 유야무야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윤리위원장도 사퇴해가지고 지금 윤리위도 제대로 꾸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5.18 망언이라든지 또 전두환 씨가 이걸 다투겠다고 하면 재판 내내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보수층에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국민적 정서나 또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한 정부만 한 게 아니에요.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 박근혜 정부까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조사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의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는 게 나오고 있고 국방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도 그렇고 국과수에서 조사한 내용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인으로 일관하고 또 일부 정치인들은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망언을 쓰다는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고 하면 과연 지금 어느 정도 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컨벤션 효과로 일정 부분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저는 전두환 씨가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의 어떤 형벌을 좀 더 낮춰보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보수 전체에도 부정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그러면 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망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계속 저렇게 위야무야 데리고 가는 경우 그렇게 되면 이 문제와 연관되어져서 국민 정서와 여론 자체는 5.18 망언을 하는 그런 의원들이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여론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정현 변호사 지금 오늘 오전에 연희동 자택을 보더라도 지만원 씨도 비롯해가지고 보수단체 회원들이 실제로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도 여전히 이제 뭐 전두환 씨 지지하면서 이제 뭐 광주 시민들을 그러니까 이 광주 5.18 문제 관련해서 전두환 씨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광주 시민 피해자들에 대해서 과거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인데 여전히 그런 행동들을 계속했고 그리고 또 광주에서 재판받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마치 뭐 우리나라 법원이 광주 지역에서는 편파 재판을 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두환 씨가 뭐 헬기 사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이 불합리한 신념이 돼가지고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그 유죄 판결은 정치적인 어떤 탄압인 것이고 뭐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저쪽에서 지금 잘못된 사실을 왜곡해서 지금 뭐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나갈 빌미를 전두환 씨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전두환 씨가 했다는 주장이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측은 헬기 사격 자체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할 말은 나는 몰랐다. 당시에 보고를 못 받았다. 라든가 회고록의 문제 그 부분 내가 안 썼다. 라든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뭐가 뭔지 어떤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맨 위로 올라가서 헬기 사격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너무나 황당하고 이게 헬기 사격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이렇게 부정하면 재판부가 죄질을 안 좋게 보면서 일반적인 사자 명예훼손보다 판결이 더 엄격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이거 전두환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봐라 판결이 일반적인 사자 명예훼손보다 강하게 나오지 않았느냐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논란을 이어나가지 않겠는가. 거기에 또 자유한국당 일부 또 5.18 망언했던 이런 분들이 동조하게 된다면 상당히 더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소모적인 그런 어떤 역사적인 논란을 끊기 위해서 5.18 특별법, 진상조사와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인력과 전문가들이 그리고 또 많은 혈세를 부어가지고 사실을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어떤 진술에만 의존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 한 사람 진술이 아니라 수십 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진술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까지, 과학적인 검증까지 거쳐가지고 사실로 확정된 그 사실 자체를 다툰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전두환 씨가 정말 역사에 대해서 또 한 번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이제 하재근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큰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본적인 어떤 사자 명예훼손 벌금형이 나온다라고 상식적으로 양형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나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조윤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기동대를 모아놓고 기동대 앞에서 수백 명 앞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발언으로 실형 8개월을 살았었거든요. 그때도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양형이 나올 줄 몰랐다. 정말 이렇게 뭐 청장까지 경찰청장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양형이 나올 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령이다라는 이유로 과연 실형을 피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벌금형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봐서 실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일 한 달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전두환 씨는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본인의 어떤 변론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대로 일반적으로 하면 벌금형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오늘 또 눈길을 끄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는데 광주지법 앞에 초등학교가 있나 봐요. 거기 초등학교 학생들도 전두환 씨에 대해서 외치고 있다. 이것이 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서 피해를 봤던 광주 지역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서라고 볼 수 있죠. 저 이제 어린 학생들도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광주는 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계속 교육되어지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대체? 그리고 인정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 인정도 안 해요. 그 당시에 관여돼 있다고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나서서 정말 잘못한 게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 없다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이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이 잊어버리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거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광주에서는 이 문제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이 문제를 계속 여론화시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우리 어린 학생들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학생들이 저렇게 분노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동안 전두환 씨가 한 번도 본인이 사과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이번 재판에 나와서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이나 마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취재 차량이 실시간으로 찍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 저희가 중계차 연결할 때도 광주 지역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좀 바닥이 조금 미끄러워 보이긴 하는데 전두환 씨가 탄 차량을 이제 취재진들이와 함께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택을 나와서도 고속도로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취재진들이 취재를 했었는데 이제 광주지법을 벗어나서 다시 또 고속도로로 향하겠죠. 여러 대의 취재 차량이 함께 전두환 씨를 쫓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얘기를 못 들었다. 글쎄 하정우 편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마지막 한 번 기회는 연희동 자택에 내렸을 텐데 또 얘기를 안 하겠죠. 얘기를 하면 그동안 알츠하이머라고 네. 지금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와서 얘기하고 뭔가 입장을 밝히는 순간 스스로 뭔가 거짓말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여건상으로도 국민 여론이 매우 불리해서 아마 전두환 씨 측에서 뭔가 입장을 밝히면 네. 더 역풍만 분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